자,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세조 내용을 볼 텐데요. 세조도 업적을 보셔야 됩니다. 왕 한 명씩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세조는 둘째 아들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인데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큰 형이자 세종의 맏아들이었던 문종이 너무 일찍 죽었어. 자, 문종 이후에 이제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세조는 왕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단종을 보필했던 김종서를 제거를 하고 결국 이 제거한 사건이 바로 개유정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권력을 다 차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단종까지 몰아내고 자기가 세조의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조 즉위하고 나서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이 사육신들을 모두 제거를 하게 되죠. 성삼문, 박팽년 등등 그 6명의 신하들을 제거하고 이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바로 집현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경연을 폐지하는데 이 경연은 이제 왕과 신하들이 같이 공부하는 걸 바로 경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폐지시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편찬을 시작한 겁니다. 아직 완성을 시킨 건 아니에요. 완성을 시킨 건 아니고 완성은 성종 때 이루어집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 위에서 비슷한 거 있었죠. 비슷한 거 바로 과전법인데 과전법은 전 현직한테 다 준 겁니다. 과전을. 그러니까 수조권을 다 준 건데 지금 이 직전법은 누구한테만 줬냐면 바로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을 한 겁니다.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전법과 직전법을 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세조 이후에 이 세조의 아들이었던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성종은 바로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이 홍문관은 이제 통치제도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치적 자문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연을 하는 기관이었고 그럼 당연히 경연을 재실시하게 되죠. 경연을 다시 재실시하고 이때부터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되는데 이 사림이 이제 나중에 역사의 주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김종직을 시작으로 사림이 등용되게 되고 그리고 세조 때 실시되었던 경국대전 편찬이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시작과 완성은 같은 왕이 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성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아래 보면은 이제 조선의 통치제도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이 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통치기구. 오늘날 국무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표가 이제 영의정이었죠. 영의정이 바로 오늘날 국무총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3정승이 있었고 그 이 정부 기관 아래 바로 6조 행정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기획재정부 뭐 이런 부들 있잖아요. 그런 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호 예병현공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2호 예병현공 이 6개의 부서가 바로 6조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뭐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6조가 행정실무 기관이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사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3사는 뭐 하는 데냐? 바로 3개의 기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왕권을 견제했던 기관인데 일단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을 하는 기구였어. 그러니까 바른말 하는 기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부는 관리들의 비리 감찰, 오늘날의 이제 감사원의 업무를 담당했던 곳이고, 송문관, 아까 누가 설치했다고요? 성종이 설치했죠. 왕의 정치적 자문 기구이자 경언을 담당했던 바로 기구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의 기구를 살펴보면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 그 다음에 이군부,
국왕 직속 사법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대역죄인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금부도사라는 직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금부도사가 바로 이금부에 속했던 어느 한 관직입니다. 다음 춘추관은 역사편찬기구죠. 다음에 성균관은 최고교육기관. 이 성균관이라는 표현을 지금 성균관대가 쓰고 있죠. 요거를 본딴 겁니다. 요거를 본딴 거야. 그리고 한성부는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기관이었다.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행정을 보면은 조선을 8도로 구분했죠. 8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이렇게 8도로 구분을 했고 그 도에 누구를 파견했냐면 바로 관찰사를 파견했습니다. 관찰사 오늘날 도지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의 행정, 사법, 군사를 포함한 지방 정치를 담당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8도 아래 군현에는 바로 수령이 파견을 됐고 그 수령들이 그 군과 현의 행정, 사법, 군사, 사무를 담당을 했었죠.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음성도 군이었는데 현이었는데 그때 현에 파견되었기 현령입니다. 그게 수령이고 그 현령 옆에는 향리가 있었어요. 향리. 자,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가장 향리 중에 이제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면은 이제 이방이라는 직책이 있을 겁니다. 그 이방이 향리입니다. 그리고 상리가 있고 그다음에 유양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수령에 대한 자문 그리고 향림이 수령을 감찰했던 지방 양반들이 스스로 설치한 자치기구입니다. 자치기구야. 향리와 유양소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래요. 구분해서. 자, 그 다음에 교육, 과거, 군사 부분을 보면은 교육제도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기초교육. 여기 훈장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사부학당, 서울엔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 그 음성에도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고 교육기관은 당연히 성균관이죠. 성균관. 그 다음에 과거제도는 관리 등용, 문과, 무과, 잡과 다 있었고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5위였습니다. 5위. 중앙군은 5위. 그리고 지방군은 병마절도형, 수군절도형, 줄여서 병영, 수영인데 각 도에 설치를 됐는데 각 도에 이제 예를 들어 경상좌도에 부임했으면 경상좌도 병마절도영, 병마절도영을 다스리는 병마절도사가 되는 거죠. 줄여서 경상좌병사 그리고 경상우병사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이게 지방군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비군이 있었는데 이 예비군을 바로 잡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잡색군. 자, 그 다음에 교통통신으로서는 봉수제가 있었는데 이게 산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제 산에 5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불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국경지대의 위급 상황을 중앙은 당연히 수도 한양이겠죠. 여기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바로 봉수제다라는 거. 자, 여기 부분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좀 외워두시기 바래요. 여기 헷갈리면 문제 풀기 좀 어려울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